윤희숙 그 여연 원장이 지금 뭐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판단이? 그러면은 저는 뭐 이미 친윤 세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이제 고립무원에 있고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정치에 가장 비애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느끼고 있는데 국민의힘 안에 친윤 세력이 없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국민의 바깥에 있는 국민들은 윤회의원을 하든 뭐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을 얘기하든 그분들의 자유예요. 그럼요. 그런데 윤희숙은 이것을 친윤하고 윤의견을 결부를 시킨다고. 이 잘못된 판단이에요. 친윤이 없음과 동시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101명 중에 윤의견 하겠다는 국회의원 한 명도 없습니다. 김문수도 장동혁도 뉘앙스가 달라요. 윤의견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계엄은 잘못됐지만 계엄을 통해서 내란이나 이게 그 소위 감옥에 갈 상황은 아니다. 내란이나 탄핵될 상황이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당내의 윤회개인이라고 하는 그럼 당 밖에 있는 당원들을 통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윤희숙이라는 사람 당내의 당협위원장이나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포인트가 완전히 잘못돼요.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친한계 쪽에서 소위 반대쪽을 그냥 윤의개인 세력으로 소위 업무 거예요? 세력으로 그냥 몰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 시작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고 그렇게 지금 저는 저래 따지면 저도 윤의개인 세력이 되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초창기에 탄압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문재인 정권 때 5년간 그렇게 싸워서 그거의 일부의 역할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많은 초청장을 받는데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저는 초청장 한 번 못 받았고 전화 한 통화 못 받았고 지금까지 통화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다. 그 계엄은 잘못됐다. 계엄 준비도 잘못됐고 여러 가지 잘못됐는데 이것이 탄핵이나 내란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제가 밝혔잖아요. 네, 저 사람들은 저보고도 윤의개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 김종혁인가 친윤계에 친한계에 있잖아요. 기자 출신. 지난번에 대구 경북 그 경선대회 때 조원진이가 거기 참석했다고 막 떠들더라고. 저는 그 근방에도 안 갔거든. 근데 제가 우리가 당원이 50만인데 그 당원이 자기 입장에서 막 올릴 수 있어요. 우리 당의 공카에. 아까 대표님 직접 안 가셨는데 갔다고 올린 거예요? 갔다고 막 공격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거는 그 허위사실 유포에다가 명예훼손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도 않았는데 나보고 갔다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기자 출신이면 팩트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아마 또 부산에 갔다 갈 수 있어요. 방송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대를 공격하더라도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해야 되는. 윤희숙 씨가 윤희숙 이제 그냥 이제 사퇴했으면 쉬잖아요. 윤희숙 씨가 여연 원장 할 때 그때 단일화 문제 때문에 나올 때 그 사람의 발언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사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하더라고. 막 내대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은 여연 원장으로 할 게 아니고 그냥 한동훈계의 하나의 그냥 참모로 있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정치를 하다 보면요. 지난번에 부친의 농지 문제 그것 때문에 논란됐었죠. 논란대가 네. 사퇴했잖아요. 국회의원 사퇴했어. 그때는 사퇴하고 난 다음에 좀 쉬어야 돼요. 그래야 기회가 와. 1년을 못 쉬는 거야. 그리고 계속만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방송에 특히 말하는 편향된 방송에 나와서 그런 패널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자기도 굉장히 붕 떠버려요. 그런데 이번에 여연 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굉장히 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이 당이 어려우면은 여연이 뒷받침을 이제 정책도 뒷받침하고 맞아요. 판로도 네. 어떻게 갈 거냐 계획도 세우고 여론도 조사해서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해야 되는데 여연 원장이 막 나서가지고 저렇게 하니까 여연이 제대로 되겠어요? 본질이 조금 뒤로 밀려간 느낌이긴 했어요. 네. 앞으로 여의도 연구원장은 개파에 좀 속하지 않고 정치색보다는 오히려 정책적인 전문가 또 이런 전문가, 안 그런 미디어 전문가를 하던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조용히 그냥
물러나면 되죠. 아까 말한 대로 뭐 친윤이 당 말아먹 친윤이 당 말아먹어.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이 얘기해주고서 친윤이 다 말아먹었다. 어허. 친윤이 윤석열 대통령 때 호가호위 했으면은 친한은 탄핵까지 안 갈 수 있는데 탄핵을 시키는 바람에 이재명이라는 정권이 만들게 했기 때문에 친윤 친한이 다 말아먹은 거 아니냐. 어떻게 국민들은 비율로 따지면은 친윤보다 친한을 더 미워해요. 지금. 그런데 친윤이 다 말아먹었다. 우리 같은 입장에서 보던 친윤 친한이 다 말아먹었는데 한편으로 보면 친한이 좀 더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 전당대회도 보면은 오늘 제가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4명 연설을 좀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는데 그냥 한쪽만 공격을 하는 거야. 한쪽만. 그 소위 조경태나 안철수 이 양반도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대. 자기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너희 잘못이 없나? 너가 지금 보수를 모시고 있는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이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냐. 네. 그것을 바깥에서는 배신이라 그런다.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배신자에 같이 움직여가면서 탄핵에 주동했던 사람들이 안철수나 조경태 당신들 아니냐. 그래서 바깥에 보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좌파들 말고 오늘 조경태 후보 이라대 중도에서 국민에서 1등하고 있는 사람 누구냐고. 조경태래. 아니 처음 그렇게 좌파들이 조경태 찍는 거 당연하지. 자기들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부끄러운 줄은 모르는가 봐. 네. 그래서 전당대회는 시간이 지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당대표가 사회주의 독재를 꿈꾸고 있는 또 혹은 지금 실현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과 어떻게 맞서 싸울 거냐. 정청래라는 사람은 똑똑한 게 이미 이재명하고 벌써 각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 그러면 정청래라는 사람 자기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이 정청래 이재명 색깔이 다른 양쪽을 다 견제하면서 싸워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경험이 좀 필요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저는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장동혁 지금 후보하고 이렇게 같이 밀고 뭐 이런 입장을 보면서 야 이거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어떡하지? 그러면 저 친윤들은 그냥 살려주는 건가? 저렇게 호가호위하고 판단 잘못하고 후보 교체까지 하려고 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그냥 친윤들은 그냥 살려주고 소위 말하는 이쪽 친윤 쪽에서 소위 말하는 한동훈계만 그냥 정리를 하면 되는 건가? 네. 그건 아니라고 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봐서는 윤희숙 연 원장의 보는 시각이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 오늘 네 후보들의 연설을 제가 보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구나. 그런 뭘 의미하느냐. 이미 강을 건넜어요.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미 강을 건넜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도저히 같이 못 간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도저히 저 사람들하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우리를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당을 같이 하냐.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내란 정당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해산하겠다는데 가서 우리는 내란 잔당들이 아직 있다고 얘기하면은 해산에 도움 주는 거잖아요. 그게 해당행위잖아요. 국민의힘을 해산하겠다는 민주당 해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면 그게 해당 행위다. 그래서 이번에 조경태 후보가 내란 특검에 출석한 것 자체 또 거기서 발언했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거는 해당 행위 중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당대표 첫 번째 연사가 조경태 후보인데 뭐 한 5분간 연설을 못 했잖아요. 그 배신자 이렇게 그러면 그 앞에 왔던 사람들 다 이제 징계에 넣어야 돼. 그 앞에 왔던 사실은 오늘은 조경태 안철수의 텃밭 아닙니까? 부울경이 그렇죠. 텃밭인데 부산의 고향이고 부산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조경태 후보인데 거기서조차도 배신자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다 전환길 말 듣고 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민심이라는 걸 알아야 돼. 왜 본인이 아무리 떠들고 내란이고 뭐 내란 종범이고 내란 잔당들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이제 안에서 싸울 게 아니고 바깥에 이재명하고 정청래하고 싸우라는 거야. 제가 오늘 윤희숙 연연위원장 얘기 들으면서 저 사람들이 조경태가 안철수가 한동훈이 민주당의 저러한 폭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정말
심각하게 싸워봤느냐? 안 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민주당하고 싸울 때는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내부적으로 문제만 생기면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떠들어요. 각자 정치라고 하죠. 각자 저는 정치. 문재인 때 우리는 민주당하고 싸웠잖아요. 민주당,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들하고 싸웠는데 좌파 정권들하고 안 싸우고 가만히 있다가 내부적으로 문제만 생기면은 완전히 저 사람들은 막 내부 공격하는데 올인하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래 봐야 돼요. 국민의힘 안에서 민주당이나 소위 좌파들하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네. 어떨 때는 힘으로라도 어떨 때는 행동으로라도 싸우는가에 대한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요. 항상 중도 얘기하다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당내에 문제만 생기면 중도 얘기를 하면서 당내 사람들을 인사들을 공격을 해요. 극우 프레임을 걸고 배신 프레임을 내란 프레임을 걸고 똑같은 형태들이 수십 년간 이루어와요. 계속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야. 이게는 야당일 때는 야당대로 좌파 여당들하고 싸워야 되고 여당일 때는 여당대로 좌파들하고 저는 협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인데 협치를 하면서도 잘못된 탄핵 23건에다가 특검에다가 뭐 이렇게 막 가면은 싸워줘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 그리고 오늘 부산에서 전당대회 했는데 별로 보고 싶은 관심도 없지만은 오기 전에 바로 했기 때문에 한번 봤어요. 봤더니 네. 오늘 조경태 후보가 느껴야 돼. 전환길이가 없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소위 극우 윤호경 세력들이 없는데 당신 텃밭에서 배신자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연설을 못할 정도 같으면 당신도 반성해라. 당신도 좀 반성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조경태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그 민주당으로 옮겨간다 이런 한마디로 찌라시 이렇게 뭐 계속 들리는데 대표님 들으셨어요? 굉장히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이제는 진실처럼 느껴져요. 그 사람 한번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래 돌아가는 거는 그래 어렵지 않아요. 아 김상호 전 의원, 김상호 전 의원. 왜냐하면은 저는 조경태 의원하고 국회의원 생활을 오래 같이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이번 너무 실망했어요. 왜냐하면은 당이 어려울 때는 선당 후사래 당을 먼저 생각해. 이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돼 가지고 감옥 가 있습니다. 감옥 가 있는데 그거다 대고 무슨 내란이고 어떠고저 그거는 절대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그렇고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를 위해서도 지금 하는 행위는 좋은 효과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더라도 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조경태는 또 안철수하고 또 단일화하죠. 네. 안철수가 또 철수합니까? 그러면은 조경태 네가 그만두고 안철수한테 줘야지. 안철수라는 사람이 또 철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안철수 후보도 대선 때 김문수 당시 후보를 굉장히 열성적으로 도왔는데 지금 당대표 후보 때 또 공격하는 거 보면은 아니 공격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생각은 다르고 공격은 할 수 있지만은 안철수라는 사람도 오늘 제가 들어보면서 이제 한계가 온 게 아니고 정치에 비전이 없다. 그 정도의 정치 국민들 사랑을 받고 오래 정치를 했으면 이제 변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자기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조경태까지도 안철수 보고 단일화하자. 그건 내한테 넘겨라는 소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망신을 당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이번 경선은 저는 며칠 지나면 끝나요. 22일 되면 끝나잖아요. 누군가는 당대표가 될 거고 그 당대표가 강력하게 좌파 사회주의 독재를 막아야 되고 그러한 무지막지한 사람들하고 지금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또 내려놓을 게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미안하지만은 김문수 후보라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혹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힘들지 않냐. 이번에는 다음 지방선거 이후에 한 1년간은요. 이게 간단한 판이 아닙니다. 이건 네. 중요한 굉장히 판이죠. 이제 보수의 계멸을 그때 이해찬 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보수를 불살라 지리고 보수를 계멸시켜야 된다. 20년 30년 집권을 해야 된다 했지만은 그때는 실행을 못했네.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법으로 그걸 만들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 방송통신법 같은 경우는 방송을 좌파들이 장악하기 때문에 언론을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정신들 좀 차려라. 국민의힘 안에 내부적으로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인데 그 안에서 지금 내란 잔당이 어떻고 45명을 쳐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반성해야죠. 그런 부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저는 바깥에서 그렇게 싸워봤지만은 저런 식으로 막 내부적으로 욕을 하고 이런 거 처음 봤어요.